이동형은 본인이 한 말이 본인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친 장면이 있는데 뉴스 하이킥에서 권순표 앵커가 이동형한테 과한 해석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왜 그랬던 건지 해당 장면과 유시민 작가의 실제 그 설명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걱정을 했던 여러 항목들이 이제 많이들 정리가 됐고, 특히 제가 전에 듣기로 그 문제가 됐던 중수처법 45조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은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논의하던 중에 이거는 그런 의심이 자꾸 제기되고 그러면 그냥 드러내라. 그렇지.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명백히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단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전화 받느라고 기사를 제대로 못 봐서 그 우리가 뭐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뭐 네. 3단을 왜 놔두냐 네네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대공소청이라는 명칭도 없고 대 없이 예, 공소청. 그냥 공소청. 그다음에 고등공소청이 광역? 아니고 광역. 광역공소청. 예. 예. 중수청도 중수청은 지방이 없이 네. 중수청하고 그냥- 광역중수청. 예, 이렇게 그러면 말해서 뭐 저희 이재현 위원장이 또 자료 준비했으니까 그걸 하나씩 보면서 네. 말씀 좀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띄워주시죠 자료를. 네. 자, 예. 일단 원래는 사실상 공소청이 사실상 중수청의 상급 기관처럼 저렇게 설계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소청이 중수청을 뭐 사실상 지배를 했는데 말로는 입건 요청, 수사 개시 통보 의무, 수사사항 통보 의무, 그다음에 서로 필요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왼쪽 빨간색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 보면 공소청 검사들은 중수청 수사관들한테 시정조치 요구, 징계 요구, 송부 송치 요구, 뭐 직무 배제 요구.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야 너 수사에서 빠져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너 이거 좀 해줄래? 말은 해줄래인데 옆에 이제 칼 같은 거 하나 딱 목에다 들고 야 이거 좀 해줄래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내용이 싹 사라졌습니다.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45조 음. 네, 중수청법상의 45조 싹 사라져가지고 공소청이 실질적으로 중수청이랑 분리가 됐어요. 사실은 요게 이제 검사들이 중수청을 자기 밑에 있는 하급 기관처럼 부리려고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넣어놨던 거거든요. 그게 싹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큰 악법이었는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소전. 이제 저거에 대한 그 이지은 변호사 같은 사람들의 지적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가, 아니 검사들이 중수청에 몇 명이나 간다고 그 결착해서 한다고 그렇게 걱정을 하시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들으면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말에 빠져있는 결정적인 거는 검찰 수사관들이 저기로 간다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그렇지. 예. 검찰 수사관들이 저기 가려고 얼마나 노리고 맞아요. 있는데 예. 그러면 검찰 수사관 중에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훨씬 많아. 다 포진돼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총무비서관 막 그 저기 그렇지. 관저 이전 이런 거 가지고 그 어디 쓴 네네. 놈 있죠. 다 수사관 출신이야. 다 수사관 출신이야. 맞아. 거기 돈 관리하고 이랬던 네네.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고 네. 공소청에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남아 있고. 검사들 그거 어떻게 가고.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뻔한 거지. 걔들이. 지금의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살짝 분리되는 척 해가지고 그 사이에 온갖 지위 복종 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을 뻔했던 거를 중간에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네. 다리를 다 잘라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저거 이제 당장청 최고원 보면 우리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검사의 직무 중에서 기타 법령에 따른 권한을 그러니까 기타 법령에 따른 이제 검사가 권한이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네, 했었는데 이거 그러면 법률로. 예. 대통령령에 검사의 직무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검사의 권한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고 법률로만 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특사경 지위 삭제한 거. 요거는 대통령님께서도 특사경 지위 이거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저거 넣어놨었죠. 근데 네. 저거 삭제하라라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셔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 집행 지휘 삭제. 요것도 이제 지휘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저것도 삭제가 되고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었고요.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면. 예. 예. 검사는 파면시키려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되는데 파면시키고 금고 이상 형 선고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상 파면이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저게 저렇게 되면 가장 극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음주운전한 검사는 파면된다. 이런 그렇죠. 게 생길 거야. 가능하죠. 경찰이 그렇게 되잖아. 저희 음주운전하면. 해임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얘네는 파면시켜야 돼. 해임으로도 안 돼. 네. 검사였으니까. 더 검사는 파면- 견책 받고 이러더라고요. 견책, 네. 감봉. 감봉 견책. 중앙성 받고 침범으로 사람 죽어도 감봉이었어. 아, 맞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사법경찰관리 직무 배제권. 아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직무 배제시켰는데 그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과 조치를 이제 남은 수사를 6개월 내에 종결하겠다. 이거는 막판까지 그냥 수사 다 하겠다는 예.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거 90일 내에 빨리 종결해라. 그랬고 그러면 이제 반영이 안 된 게 원래 3단 구조에서 2단 구조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요거는 3단 구조로 그대로 놔두되 명칭을 바꿨습니다. 대공소청. 자기들이 진짜 대법원처럼 대공소청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그냥 공소청. 고등공소청은 그냥 광역공소청으로 이름 바꿨고요. 그리고 검찰총장 명칭하고 검사들이 법무부에 들어가서 겸임하는 거 요거는 일단 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 다 삭제가 됐고요. 중대범죄를 원래는 중대범죄 6개다라고 하면서 부패, 경제 경제, 뭐 몇 가지 이렇게만 네. 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에는 부패 범죄라는 건 없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범죄라는 것도 없고 그 밑에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야 했는데 이거 대신에 그냥 법률에다 싹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부패라고 경제라는 말을 또 확대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온갖 걸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가 마약 사건을 경제 경제범죄에 넣어놨어. 그래서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맞아요. 마약이 어떻게 경제범죄냐? 그러니까 돈으로 마약을 사니까 경제범죄래. 돈으로 사는 거 다 경제 범죄예요, 나 진짜. 진짜 환장하게. 네. 그리고 사이버 범죄 같은 것도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 국가별난에 준하는 네, 사이버 네. 범죄 이렇게 한정했습니다. 그것도 다. 해킹, 뭐 네, 디도스 네. 공격 요런 예, 정도로만 이제 축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법 왜곡죄를 중수청의 권한으로 맞습니다. 한 것도. 예, 예.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중간 반영 또는 미반영된 부분은 중대범죄 수가 여전히 좀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는 거였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경찰에 경찰. 대해서 우선 수사권을 가져서 경찰이 갖고 있는 거 다 땡겨올 수가 있다. 사건 가로채기가 가능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범위를 전부 다가 아니라 일부만 하기로 하면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반영됐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진짜. 진짜 예. 많이. 이 정도만 돼도 뭐,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유 이해가 되네요. 네. 어. 일단 박수 한번 더 쳐. 그다음에 안심이. 이 조금 보탤 말이 네. 그거 있어요.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 원래 이제 이거 조직 만들어지고 나면 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지원해가지고 갈 사람 뭐 네. 받는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것도 필요 없고 인사혁신처가 주관해가지고 쫙 직무 분석해가지고 분류해서 아, 발령 내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발령 내가지고 네, 네. 너는 중수청, 너는 공소청 이렇게 발령 내고 싫다 그러면 나가.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원래 정부 입법 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냥 전부 다 자동으로 가는 걸로 해라라고 했었고 민주당 안에서는 민주당이 아니라 이제 원칙주의자들의 네. 입장은 다 재심사를 해야 된다. 음. 이래서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된다였는데 네. 어쨌든 재임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딱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거 될 사람 안 될 사람들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네. 중심 잡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들을 특별하게 보는 이제 그 다른 거는 다 대통령령이나 공무원의 일반적인 법률로 돼 있는데 검사만 특별하게 돼 있는 게 많았거든. 검사 네네. 징계법, 뭐 네. 검사 보수법, 그다음에 검찰 직제도 네, 다 관한 법률로 돼 법률. 있었어요. 네네. 전부 다 대통령령으로 바꿔서 맞아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징계령 보수법 이런 거 다 폐지하기로 했고 네네네. 직제령도 대통령 딴 데 다 대통령령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걸로 다 맞추는 걸로.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이제 징계를 받고 그 안에 경찰 공무원 징계령이라는 대통령령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검사도 검사 징계령이라는 걸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랬어. 오늘 저기 경찰 공무원들 네네. 오늘 주변에서 고기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니, 소주 한 잔에. 경찰도 수사를 해본 경찰만 그러지. 아, 그런가요? 너메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이 너메일이요? 훨씬 많아. 그게 일단- 문제야 경찰. 너무 아니 나메일이야. 일단 네. 이제 경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우선 수사권이었었는데 그렇죠. 우선 수사권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 좀 줄어들었긴 했지만 남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단 어쨌든 이 검찰 개혁 검사가 더 권한이 강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에 대한 팬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뭐 추미애
위원장님도 열심히 예. 하셨지만 방송에 많이 안 나오셨고 예.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많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 팬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네. 이제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경찰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그 경찰의 수사 능력을 불신했는지를 본인들도 뼈저리게 네, 생각해야 네. 돼요. 사실은- 맨날 우리가 왜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경찰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반론을 하긴 했지만 네, 네. 현실적으로 경찰들이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스스로 이제 네. 내놔야 맞아요. 돼요. 예. 사실 그리고 경찰 이뻐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 권한이 따르면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글을 쭉 봤는데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장면은 아니야. 네. 과거에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장면인 것처럼 커뮤니티에 돌아다녀요. 대통령님 작전 성공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참. 아, 덕분에 검찰 개혁도 하고 이른팔이들도 다 잡았습니다. 야 역시 이름팔이 잘 붙여. 진짜 천재들 아닙니까? 천재들. 아, 머리가 커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네요. 저거 뭐야? 근데 그 뒤에 댓글들 더 웃겨. 뭐냐면 뒤에 댓글들 보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우리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이가 많이 있고 이럴 때 네. 석회 저기 한다고 하잖아. 아, 석회 네. 석회 잡아갖고 네, 털어낸다고 이. 하잖아. 그거 할 적에 어릴 때 보면은 그 이렇게 다 빼내가지고 네. 그 종이 같은 데다 올린 다음에 응? 그 소쿠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네. 물에다가 딱 넣으면 그 이만 둥둥 뜬다. 저는 이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기자 저 젊으시니까 그 시대가 옛날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가 그 옛날에 이 많을 때 그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소쿠리에 넣어가지고 딱 내리면 네. 이만 동동 뜨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아, 그래요? 그거만 이렇게 걷어내면 돼. 아, 왜 이 말을 하는지는 그냥. 아이 진짜. 근데 이게 네. 홍익표 정무수석 제가 진짜 고생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정이 손을 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무에서 정무수석이 역할을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가 돌던데. 들었네. 예. 그 지난주에 예. 홍익표 수석 만날 적이 있었는데 예. 하여간 대통령이 지시를 하셨대요. 이거 이제 수정안 만드는 거에서는 네, 네. 민정은 빠져라. 그러니까 이게 정무가- 신의 안수였어. 신의 안수. 그거는 정무가- 이번 과정에서 2차 네네. 안에 대한 2차 안까지는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생각이 대통령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네네. 그게 지지자들이 만족을 못했잖아요. 네. 많은 저항도 있었고 이런 수정 의견들도 많이 분출이 되면서 대통령도 깊게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정무 라인이 네네. 당과 협의 창구를 해라. 민정이 음. 빠지고 그러면서 이게 속도가 붙은 거예요. 아니 사실 그래서 궁금했었던 게 오늘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기자회견 한 이후에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대변인이다 보니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당정청이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청이면 청와대인데 거기에서 누가 한 건가요? 이랬더니 정무라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정무라인? 나는 민정인 줄 알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또 그렇게 된 내용이 거였고 있었네요. 사실 그 네.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법률 전문가들이 아닌데 네, 네. 이거 어떻게 속지 않고 잘 할 건가. 예를 들어서 당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주관해서 해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네, 네. 물밑으로 저기 하겠다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원장 하면서 공부 많이 했거든.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고맙습니다. 불쾌하네. 왜요? 네? 유시민 선배 나올 때는 못 나온다고 해놓고 내가 나올 때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 뭔 소리야? 내가 못 나온다고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얘기해. 그 얘기 끝났어. 아니라고. 아니 나는 한 번도 안 했잖아 얘기. 아니 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 다른 출연이 있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고정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뜩이나 지금 날이 서 있는데 그걸 왜 그러세요 진짜? 날이 무뎌져 있구만. 뭘 서 있어. 아니, 얼굴만 빨갛구만. 내가 결국은 뭐냐면 다른 그 방송에 출연이 고정으로 있어요. 아니 그날. 그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은 그 방송 보셨어요? 수요일 날 나간 거? 예. 예, 봤습니다. 거기에 그 B그룹이 자꾸만 그 유이재명을 B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오독이죠, 오독. 그 매우 그러니까 네. 그렇지 역시 제대로 항상 보셨네.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에 제대로 꽂혀 보셨네. 있으면 좀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네. 심지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시민 작가는 유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단어가 맞지 않다. 왜냐? 큰 이벤트로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조금씩 정책 효능감으로 지지. 그만. 네. 아까 오프닝 때 한 얘기죠. 예. 또 반복이야. 아니 내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은 거야. 아, 이번에 그래서 내가 방송하고. 첫 마디가 혹시 다 보셨습니까? 그걸 뭐 다 봐야 아니? 다 봐야 알죠. 고맙습니다. 예. 자, 봉지우 기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사실은 장인수 기자 발언에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장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를 가지고 보안수사권과 거래한데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검사들이 네. 그렇게 판단한다. 검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로 나중에 공격에 들어올 것이다. 그 우려를 전달했는데 네. 조선일보나 뭐 뉴데일리 이런 데서 공소 취소 거래설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죠. 폭발이 된 터뜨린 거죠. 거죠. 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장 기자한테 조선일보에 대해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장인수 기자 편드냐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봉지욱 기자, 최욱 다 이 자리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 비판 수차례 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수차례 했습니다. 또 행여나 또 오해할까봐. 그래봤자 오해는 계속해. 네, 자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실수만 계셨어요. 그러게, 야 비난해. 근데 너무해. 너무해. 예, 작업실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좀 본업이 바빠가지고 저는 비평하는 게 업이 아니고 글 쓰는 게 업이어서. 이건 맞는데. 근데 이제 좀 바빴어요. 제가 유럽 도시계획 3권도 마무리 작업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네. 했고 또 어떤 연세 많으신 어떤 여성분의 회고록을 제가 자원봉사로 네. 유시민이 자원봉사로 회고록을 쓰는 분은 누구예요? 원래 제가 이제 비평이 업이 아니니까 잘 안 나오는데 뭐 신간 나올 때 매불쇼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봉사활동하는 데가 거의 없고 그 청각장애인 사업장 그 아지오. 네, 아지오. 그도 제가 참 비주얼이 좀 안 돼서 이걸로 봉사가 되나 이렇게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글 쓰는 걸로 좀 재능 기부가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네. 원래 94대신 분인데요. 네. 정말 인생사가 재밌습니다. 이거를 미시사라고 그러는데 한 개인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평범한 분은 아닌가 보군요. 아, 예, 되게 멋진 분이세요. 책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아니, 너무 궁금해. 아니 진짜. 어떤 분이길래 유시민 작가가 회고록을 써? 책 제목은 이제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라는 책인데요. 네. 예, 사랑이 있으니 사라집디다. 사라집디다. 예, 남편분이 박정희 정권한테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쓴 건 아니고 이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 평안북도 시골에서 나서 하얼빈에서 자라고 평양 고녀를 다니고 피난을 오고 뭐 부산에서 한국은행에 취직을 해서 한국은행 직원이 되고 혼인하고 쭉 그 과정이 다 나오는데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고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휴. 이거 써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하게 됐어요. 기대됩니다. 어떤 책은 다음 주 한 열흘쯤 있으면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열흘 후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좀 그것도 있고 제 일도 있고 해서 좀 바빴어요. 네. 일부러 안 나온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낚시도 아니에요. 다니셨죠? 네. 겨울에는 낚시 별로 못 갔고요. 가끔. 예. 그럼 진짜 바쁘셨네.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낼까 했는데 굉장히 삶 자체가 듣고 보니 안 됐죠. 아니 굉장히 품격 있는 삶인 것 같습니다. 네, 열흘 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매불쇼에 나온 이유가 또 궁금해. 오. 그렇게 고집불통으로 안 나오시더니. 그 제가 비평이 업이 아닌데 직업으로 비평을 하는 분들은 그냥 정해진 날 나가서 무슨 문제든 아무 말이든 해서 자기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자칫 그렇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하거나 또는 뭐 틀린 걸로 나타나는 예측을 했다는 걸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썰전해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중요한 문제들 다 비평하다 보면 삐끗할 때도 충분히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언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다행히 그게 업이 아니어서 어떨 때 나오냐 하면 첫 번째는
내가 한 시민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될 어떤 일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중요해도 내가 책임을 느끼는 일이 아니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업이 아닌데.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느끼긴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공론장에서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논리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탤 여지가 있나? 이거는 이런 것 같은데 혹은 이거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안 하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더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는 평가하고 이러는데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나? 네. 이제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러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고비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매불쇼에 나가서 네. 내가 생각하는 어떤 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거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면 네. 많은 관계자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혹시라도 좀 도움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전에 출연 요청을 수락을 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3월 17일 날 이제 당정청 합의라는 게 새로 나와가지고 작년 가을에 1라운드 이번에 2라운드. 이번에 2라운드까지 이제 3라운드가 남아 있는데 네. 2라운드까지 괜찮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약속을 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약속을 왜 해서 정리해야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비평에 대해서 약간 유튜브든 아니면 재래 언론이든 제가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는 비평하는 분들이 비평을 하는 목적 또는 동기가 그냥 여기서 이름을 알려서 내가 어디 공천 받아야지 어디 발탁돼서 자리 받아야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분들 꽤 많아요. 알잖아요. 지금 벌써 막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 많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그게 제대로 비평이 됐겠어요 그게? 작가님은 모르는 게 없으시구나. 네, 이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다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비평을 보시는 시민들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평을 보셔야 돼요. 다 안다, 다 알아. 나만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못 알아듣는 게 좋아. 굉장히 소외감. 야,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좋고. 그거요? 그 인생이 피곤해져요. 나 피곤해져. 난 지금 너가 부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고 있고. 이걸 알아들으면 윤혜 씨의 인간관계에 지장이 생겨요. 지장이 생겨. 왜냐면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많이 어울리거든. 네 그래? 알아듣는 제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와 이건 뭘까? 자, 네. 일단 오늘 할 얘기 진짜 너무 많은데 네. 와 시작부터 쑥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재밌겠다. 몸풀기로 네. 그냥 인간적 소회를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유시민 작가는 어떤 특정 진영에서야 뭐 미움을 많이 사왔죠. 뭐 그거는 이제 기본값으로 두고 도처에서 미움을 사왔죠. 아니 뭐 도처는 뭐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뭐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상에 마치 한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시민 작가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유시민 작가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뭐 빈총도 맞으면 기분 나쁜데 기분이 좋지는 않죠. 아. 공격과 비판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거는 공격받을 만한 포인트들도 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대목들도 있죠. 네. 근데 이미 바꿀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저희 뭐 형사 전과 이런 거 가지고 막 욕을 한다든가 옛날에 감옥 살았던 거. 전과가 있어요? 예, 저 전과가 아니, 심각한 그거는 전과가 있죠. 훈장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넘기고 이렇게 공격할 소지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심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신통치 않은 그런 것들은 좀 짜증 나고요. 좀 그만하지. 그런 거 이거는 좀 말이 돼. 또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 이런 것들은 또 소화를 해요. 여기 뱉다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시쳇말로. 괜찮아요. 암시랑도 아니야. 예. 근데 저도 저에 대한 욕을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누구 욕 먹는 거 제가 나서서 도와주는 스타일이 아닌데 유시민 작가를 무슨 뭐 반명이다 뭐다 나는 이거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한번 제가 확 질렀다가 유시민을
보호한다고 제가 또 욕먹는 것도 참 처음이라서 그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서 한번 아니 뭐 여쭤봤어요. 조불쇼 이런 정도 가지고 화내는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저 오빠는 운다니까요. 아, 진심으로.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조불쇼 얘기를 왜 해요? 생각보다 유리턱이야. 정말. 유리 멘탈. 사실 되게 황당한 주장들도 많았는데 저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유시민 작가님을 손절해야 네가 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전 이게 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희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조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령 그리고 그게 뭐 좋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작가님이 저를 손절하면 하지 제가 무슨 유시민 작가님 손절하냐 이게 그걸 보고 사실 그래서 제가 근데 이런 세계관에 빠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온 누군가가 것도 있습니다. 나 이제 매불쇼에 안 나가 이러면 지만 손해야. 아 근데 요즘 또 이상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슈나 사람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안과는 상관없이 어떤 유튜브 채널에 와서 누구 한번 까봐. 못 가네? 야 여기가 성역이구나. 뭐 이런 댓글이 엄청 많아졌어요. 너무 유치하죠 사실. 그러니까요. 네. 참 네.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저희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질문부터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국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뉴스공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때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을 하나 제가 좀 못 알아듣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 조금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지 않았습니까? 정리될 건 또 정리되고 지금 와서 보면 유시민 작가는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저때 저런 얘기를 던졌을까? 어떤 얘기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도 이거는 뭐 개혁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 이거 잘 정리 못하면 굉장히 시끄러워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뭐 이런 표현도 했었고 저는 사실 못 알아들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괜한 얘기해갖고 또 약간 좀 갈등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와 기가 막힌 말들을 어떻게 알고 했던 건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인간관계가 옛날부터 있기 때문에 들리는 얘기들은 좀 있죠. 예컨대 뭐 이해산 전 대표님 장례식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누가 와서 뭐 저한테 누구 흉을 본다든가 이래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걸 비평하는데 제가 반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추측을 해보는데 네. 검찰개혁 문제가 일단락되긴 했는데 네. 2라운드가 2라운드 1라운드가 작년 가을에 검찰청 폐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1라운드가 끝났는데 네. 이제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2라운드에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개정해야 되잖아. 이쪽은 중수청, 공소청은 이제 제정해야 되고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조항들을 손을 봐야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되고 네. 이게 2라운드 또는 2라운드로 종결된다고 봤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게 뭘까? 왜 진행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무심코 흘렸던 보도 기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를 내가 무심코 봤는데 아니구나 라고 했던 게 네. 추석 무렵에 우상호 정무수석이죠.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로 지금 확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할랍니다. 그 뭐 이거 선거에 지장받지 않을 거예요.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요. 무슨 감정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경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논란되는 말을 하시나 보다. 일단 우상호 사랑해 한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냥 정치인으로 존중할 따름이지.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그 추석 무렵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때 일부 언론에 정청래 대표하고 약간 갈등설이 보도가 되면서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환자가 수술대 위에 올라왔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마취제 들어오고 깨보니까 수술 끝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왜 무심코 넘겼냐 하면
그것이 우상호 수석의 말인데 네.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자기 식대로 표현을 했나 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별 칠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그러고 이제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래도 찜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서실장도 비슷한 말들을 그 뒤에 계속 하고 다녔어요. 아. 이것이 대통령의 말인가?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셨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내가 문제의식을 느낀 거는 개혁 중에는 그런 개혁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는데 어느새 돼버린 거 이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 검찰 개혁처럼 굉장한 권력을 집중해서 가지고 있는 소수 집단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빼앗거나 혹은 분산시켜서 제한하는 이런 개혁이 그런 식으로 된 예는 세계 역사에서 저는 못 봤어요. 아. 만약 대통령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면 네. 참모들은 대통령님 이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맞지. 그거를 참모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라고 막 하고 다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노라고 말하는 참모가 없나? 그런 의문을 제가 가졌던 거예요. 아, 네네. 이상하다 이거는. 여기서는 호루라기 한번 불어야겠다 예. 생각을 하셨나 예. 보군요. 그래서 나는 확신은 없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좀 고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했던 거는 그게 2월 초예요. 2월 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이 끝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면 그때가 1차 안이 나온 뒤였는데 1차 입법 예고안이 나왔을 때 놀랬거든요. 제가. 큰일 났다. 아, 너무 후퇴했다고 보셨군요. 후퇴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텍스트 자체는 후퇴인데 약간 반쪽짜리 잘 봐줘야 반쪽짜리 그런 건데 그 텍스트 너머에 있는 정치적인 맥락 이거 굉장히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냐면 그게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입법 예고한 거잖아요. 중수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행안부 장관. 네. 공소청의 입법 예고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TF는 총리실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항상 지론이 수기잖아요. 네. 그리고 1차 발표 나고 나서 일본 출장 가시면서 대통령께서 당에서 수기하고 그거를 정부가 수렴해라. 네. 그렇게 지시를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수기를 하려면 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수기의 주체가 되어서 나서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비판론자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거를 국무회의 중계하듯이 중계하고 필요하면 수기단을 구성을 해서 시민들 중에 무작위 추출해서 초대를 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조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요. 네. 근데 행안부 장관이 자기 일 아닌 것처럼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또 행안부는 장관 한 명 또 씹고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나서서 이걸 설명하려는 노력을 안 했습니다. 국회에 와서 소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그거 뭐 TF 우리가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패키지로 묶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그 소위 보안 수사권 문제 두고 나오지를 않아요. 법무부 장관이. 네. 또 총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안을 합의했어요 안 했어요 물으니까 정부의 모든 입법 예고안은 정부에 관련한 모든 고위 책임자들이 인지합니다.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죠. 인지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네. 총리가 이 수기 과정에 아무 역할을 안 해요. 그럼 도대체 이 안을 누가 만든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총리실에서 여론조사해서 뭐 낸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는 게 더 많대.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때라면 모를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의 방식이었어요. 누가 그러면 수기를 주도하고 다녔냐? 누가 했죠?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아, 저희와도 또 긴밀하게. 네. 아니 무슨 이 국가 중대사를 수기하는데 장관 두 사람과 국무총리는 어디 간지 없고
이렇게 장관 보좌관이 난동 부리듯이 온 방송을 다니면서 자, 단어는 조금 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이재명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행정의 어느 분야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계속 호루라기를 제 나름으로는 기회 있을 때 가끔씩 자주 불렀던 건 아니고. 네. 예. 근데 왜 그러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다른 분야 우리가 보면서 매번 감탄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막 효능감 막 나도 방송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도 조금 약간 민망해. 어영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 진짜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만 좀 다른 거야. 이게 나도 이게 항상 내가 참 이게 좀 괴로웠어요. 심적으로. 왜 그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일에 대한 의심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한 의심이 이제 처음에는 장관에 집중되다가 특히 네. 정성모 법무부 장관을 욕하다가 그다음에 국무총리를 비난하다가 그걸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국무총리도 그냥 입법안을 알고는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두 장관은 보이지도 않고 법무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만 돌아다니고 아무 실질적인 논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매불쇼나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축조 심의를 하고 있고 네.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그거? 저는 장관은 보지도 않는데. 수기하라고 해서 그냥 한꺼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수기하라 해서 수기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심이 총리를 넘어서 대통령에게 향한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서 대통령을 원망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 평가가 좋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70% 내외 막 네. ARS 조사 무작위로 한 데서 60%가 넘어가고 네.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잘한다가 더 많이 나오고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모습대로고 저 개인적으로 네네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측하기에는 너무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쓰셨던 것 같다. 민생. 네, 그러니까 뭐 그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정비하는 문제, 상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일일이 다 개입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다 지시하고 뭔가 걸 다 하시잖아요. 산불에 이르기까지. 그 산불을 왜 이렇게 못 끄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냐 이런 것까지 점검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시장 다니고 뭐 전국에 설명회 다니고. 그러네. 대통령이 너무 안 쉬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이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선가 편향된 어떤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근데 참모들 중에 그거 안 됩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그것을 점검해 볼 기회를 충분히 못 가지셨던 거 아닌가?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그 어떤 요지인지 보고만 받으시고 축조심이 여기 한 것 같은 이런 거를 안 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짐작은 해보죠. 그러나 네. 다행히 요 며칠간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정청래 당대표나 또는 법사위에 열심히 했던 의원들이나 뭐 추미애, 김용민 이런 의원들이나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새로 간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뭔가를 한 게 아니냐. 지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제 17일 아침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그 법사위원들 옆에 모셔놓고 네.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3월 16일 저녁까지는 그 전까지는 당정협의안이라고 했던 게 당정청협의안으로 되면서 대통령의 의지가 거의 들어가면서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기의 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않은 거.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보고요. 정부의 담당자들이 책임성을 충분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매불쇼와 같은 이런 뉴미디어 쪽에서 축조 심의를 정말 어느 재래 언론사도 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찬반 양쪽을 고루 들어가면서 네. 그 축조 심의를 했잖아요. 네. 그 장관 보좌관 되는 분이 여기도 나오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대통령께서 그 세부적인 사안까지 결정을 내려서 당정청의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지 않나라는 별 근거 없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수긍이 좀 갑니다. 왜냐하면 매불쇼를 칭찬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호루라기 불어주고 함께 수기해주는 것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런 걸 하면은 뭐 반명이니 정부를 흔드니 막 이런 댓글들이 달려버리니까 아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그렇죠. 그게 컨텍스트예요.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그 당정청 합의안이 만들어진 과정을 그 텍스트로 보면요. 네. 대통령께서 그 너무 지나친 건 안 좋다. 네. 검찰총장 이름 그거 쓴다고 해서 없는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냐. 네. 그리고 뭐 공소청을 3단계로 한 거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꿨지 그 유지를 시켜줬고 그다음에 뭐 검사들 다 해임한 다음에 재임용하는 선별 문제. 재임용하자 이런 얘기도 그거 불필요한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다 네. 받아들였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중수청법 45조를 완전 삭제한 거라든가 그렇습니다. 다른 세세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수사 지휘와 관련된 부분. 수사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백도어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버렸다.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사위 위원들의 의견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수기라는 게 서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쟁해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당정협의안에서 더 많이 물러섰고요. 그리고 법사위원들 이걸 추진해온 법사위원들 쪽에서도 실질과 관계없는 거. 관계가 적은 거 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의견을 네. 받아들인 거죠. 네네. 이제 이런 것이 수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입장의 일부 변경 가능성, 내 입장을 일부 변경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가지고 의견이 다른 사람과 토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잘 됐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뭐 만점짜리는 아니겠으나 네. 현실에서 누구든 자기 생각에 만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2라운드가 어느 정도 잘 진행되었다고 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진짜 꼭 한번 하고 반면. 싶었는데 아니 그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정치인이나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본인이 해왔던 말, 본인의 생각, 본인의 철학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대통령 생각 맞히기 게임이 돼버렸어요. 평소에 과거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세게 주장했던 사람도 이번에 이런 이슈가 딱 터지잖아.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아. 그냥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뭘까? 그거 맞히고 앉아 있어.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요거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늘 여기 수잔 원장마서 애용했던 침팬지 폴리틱스로 돌아가 봐요. 그것도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예.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윤석열을 고블린과 같은 유형의 권력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물어뜯겨 죽은. 네. 그러니까 고블린은 지금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그 아프리카 케냐의 곰베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알파메일 침팬지인데 네. 우두머리 수컷 늘 다른 개체들에게 신체를 손상시킬 것 같은 위협을 가해서 복종을 끌어냈던 폭군 스타일의 지도자예요. 네. 모두가 숨지고 있었지만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 합세해서 물어뜯어 죽였어요.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지도자로 꼽았던 게 기억나죠? 아모스. 아모스는 그 침팬지 알파메일이 7~80%의 확률로 약자를 위한 개입을 하고 한 20% 30%의 비율로 정서적 공감에 기초를 둔 개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쟁에 개입할 때 정서적 공감은 내 아는 놈, 나하고 친한 놈을 우호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 못하냐? 왜냐? 동물이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아모스 스타일이에요. 맞아. 약자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입을 할 때, 현실에 개입을 할 때 권력으로 약자를 위해서 개입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만 100%는 못해 누구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관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 다 아모스 스타일의 침팬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고블린 스타일의 침팬지들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뇌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잖아요. 근데 좀 특수하게 발전을 해서 생존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해, 올바른 것, 아름다운 것도 추구해요. 네. 이게 부업이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주업에 주로 관심이 있고 비교적 적은 사람들이 이 부업에 관심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업이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 주업에 충실한 사람의 어떤 목표는 우리 인간사의 서열이 있잖아요. 위계와 서열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